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제가 대단한 오늘의 이슈를 설명해 드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그 재보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요. 네. 예. 그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그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부동산 특위에서는 그 종부세 기준을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이런 안이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에 또 한술 더 떠서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라고 불리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특위인데 일단 이 특위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당 그 지도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을 유예한다고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이제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그 반대이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송영길 원내대표의 그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90%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 그렇죠. 역행하는 거죠.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흔쾌히 당의 결정을 따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부동산 관련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술 더 떠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내놓고 구체적인 이제 수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마 내부 의견이 먼저 정리되는 걸 보고 더 강력한 완화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완화에 좀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재산세 경감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새로 임명된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공시 가격이 높게 나왔고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킬 뜻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 보유세 경감안은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예. 워낙 지금 종부세와 관련된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로 종부세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국민의 한 3.5%밖에 안 됩니다. 예. 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실소유자에 대해서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지금 안도 논의되고 있잖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고요. 또 당정은 그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담보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투기 지역과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그 60% 조정 대상 지역은 70%까지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이제 상향 조정되고요. 예. 대출 시 적용되는 그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이제 9억 원 이하로 이제 상향 조정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은 1억 원까지 그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담보대출 비율 90%는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관철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기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안들은 다시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 대폭으로 풀겠다 이런 안이어서 글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도 그 시장 변화에 너무 늑장 대응을 하든지 항상 뒷북을 친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전반적인 기조는 옳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정책 기조를 무너뜨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기준을 높이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유예 기간을 1년을 줬거든요. 예. 근데 또 이걸 유예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 내부에 부동산 갑부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집권 초기에 기껏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부동산 가격만 잔뜩 부풀려 놓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했다는 걸 핑계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흔드는 안을 민주당 내부에서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더구나 이제 송영길 대표가 LTV를 그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안도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겠는데 이렇게 되면. 예. 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가격 기준도 9억 원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가운데 부모한테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9억 원짜리 아파트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소리 하면 제가 뭐 꼰대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한테 유산 받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벌어서 41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32평 아파트 분양받았거든요. 예. 저는 이게 보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9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90%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8억 1천을 융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현행 아파트 담보대출 이율을 보니까 3%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자 계산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내더라도 네. 아파트 값이 수년 내에 더 배로 뛸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네. 현재 부동산의 전반에 만연해 있는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그 대출 정책을 완화한다고 하면은 예. 그 결국 부잣집 자녀들이 아파트 투기할 수 있는 자금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예. 일반 서민이 주택 마련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집값의 6%만 있으면 융자를 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젊은이들에게 평생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나 내면서 살라는 말인지 집값의 94%를 융자 얻어서 살 형편이면은 제 생각에는 집을 사지 않는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민들을 위한 저가형 주택이나 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서 젊은이들이 큰 부담 없이 살 집을 마련하게 만들 정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높여서 젊은이들을 빚더미에 앉힐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부추긴 그 최경환 부총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수 언론과 그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그 3.5% 부자들을 위한 헛된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제발 서민들의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칫 이렇게 이제 규제가 풀렸을 경우에 다시 한번 이 부동산 시장을 또 들썩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또 여기서 예.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되면 사실 아파트값 또 오르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그러면 결국 서민들은 점점 그 주택 마련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이건 안 좋은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치열하게 정부 여당 또 청와대에서도 논의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 결과는 좀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네. 또 다시 한번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른경제 정치권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되짚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